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따릅니까? 그 법을 지킵니까? 왜 그래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지는 않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2시간 하지. 정부까지 나서서 절차를 들여다보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경영자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확보됩니까? 먼저 요 이야기죠. 1번, 야 회사는 사장 거야. 그러니까 사장 마음대로 하는 거야. 2번, 규정이 그래. 3번, 그러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요게 3번이에요. 자, 원래 사장 거야. 이거는 왕정 시대죠. 국가는 왕의 거야. 왕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왕정 시대예요. 규정이 그래. 이거는 이제 근대 국가죠. 마지막으로 3번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이제 현대법적인 민주주의 사회인 거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틀릴 수가 있고 합의한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데 요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이 맞냐 틀리냐는 그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메시가 와서 이 사람이 좋아요 라고 선출해야 됩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할 말은 있죠. 절차가 맞냐? 요거는 이제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 거냐가 논쟁이 되면 그 절차가 정당했느냐로 전환됩니다. 치환됩니다. 문체부, 축구협회 크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위반되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했지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이때도 회장이 했다고 이야기되죠. 이때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이거 제대로 안 봤다. 국민들도 이런 거 조사 얼른 하죠. 정몽규, 홍명보 사퇴 공감도 매우 공감한다 61%, 공감한다 15%, 비공감은 14%예요. 공감한다가 76.4%가 나왔어요. 공감이 많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사퇴해라 그러면 사퇴해야 됩니까? 이 결정은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협회의 규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한번 또 안바 촉구 걸어야 됩니까? 뭘로 결정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한참 논란이 됐고요. 지금은 또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견제구 날린 곳이 한 곳 있습니다. FIFA죠. 스위스에서 날라왔습니다. 날라왔어요. 팩스 하나 날라왔습니다. 일단 원 쿠션 거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나왔어요. 내용이 즉슨 뭐냐? To manage their affair independently.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예요. 당신들은 제3자가 개입되는 형태로 의사결정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혹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FIFA에서는 당신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요거 몰수해버립니다. 참여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감독 교체하기는 어렵다. 아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니 이 차제에 이 몇십 년간 이 축구협회를 지배해왔던 현대가의 입김을 이번 기회에 중단시키지 않고 저기 안암동에 있는 모 대학교 거기 출신들을 이번에 싹 갈아치우지 않으면 한국 축구협회는 뭐 개선되지도 않고 맨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정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요런 뭐가 맞아요?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니 해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감독 교체하는 것은 이거 징계 먹을 수도 있다. 안 된다. 뭐가 맞냐? 국민 여론이 어떠하냐, 이게 감정이 어떠냐, 어떤 유튜브가 어땠다, 어느 팬클럽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축구협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영업팀장이 현장 갔다 와서 참 힘들다고 그래서 경영자가 이렇게 금일봉이죠. 이렇게 좀 법인카드, 현금 주는 일은 거의 없죠. 지금 현금 주는 일 없어요. 법인카드 주고 아니 집에 냉장고라도 좀 오래됐다 그러면 냉장고를 하나 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를 생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업은 경영자가 그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경영, 즉 시스템 경영을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야 사장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걸 좀 뛰어넘어서 야 회사는 규정이 그래 이것도 좀 뛰어넘어서 아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했잖아 아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상호간에 방향성을 잡았잖아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거의 핵심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는 늘 이렇게 결정을 해왔고 경영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라는 예측 가능성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측 가능성은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저울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울에서 1kg를 쟀는데 여행 간다고 그래서 23kg 미만으로 하라 그래서 집에서 저울을 쟀는데 22kg 나왔어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에 갔더니 올려놨더니 28kg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가 이해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나 동일해요.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왜 그래요?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누구에게나 동일하고요.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은 목적성입니다. 목적에 의한 결정이 일어나요.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경영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들의 산업을 섬기도록 한다. 카인지 컨설팅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적성에 맞게끔 의사결정을 해요. 세 번째, 투명성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지를 구성원들이 알아요. 어떤 흐름에서 누가 어느 팀에서 결정했다라는 것이 투명해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 있다. 언제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투명한 거예요. 현대 사회는 다 가치 사회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때 할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때 가격을 정가를 고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정당하다라고 정말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뭐가 맞는지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적 진리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합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측 가능성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도 못한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한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다 가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국가적인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절차가 맞았냐? 이거는 모두가 합의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해고당했을 때 납득 불가 해고 사유 이야기가 나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해고할 때 어때요? 사내에서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경우에 따라서 돈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장한테 한 대 때렸어요.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 엄청난 기기 기물을 훼손했고 매일 지각했어요. 한 달에 10번씩 지각해버립니다. 이런 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해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고할 만해요. 그러면 경영자가 와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 창피 당하고 징계 절차 당할래? 아니면 조용히 그냥 사직서 쓸래? 어떤 그 결과적 정당성에 앞서서 나중되어서 그 개인이 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다 라고 노동부를 찾아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납득 불가 해고 사유. 2020년 직장인들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인데 조사했더니 경영난을 가장한 부당해고, 사장 애인이 그만두라고 했다, 사내 연애했다고 그만두라고 했다, 업무 태만이라고 사장이 억지 부렸다, 대표이사가 갑질했다, 공장장한테 나 옳은 소리 했더니 그만두라고 그랬다, 나 염색했다고 그만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근로자 쪽에 주장만 남아서 진정서 날라오죠. 출석 요구서 날라옵니다. 이거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요거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인터넷상에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날라오죠. 주문, 이 사건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송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근로자를 원직 복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 이렇게 됩니다. 절차를 위반한 징계도 부당 징계에 해당됩니다. 징계 절차,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 절차 규정이 일단 있어야 돼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 협약에, 노동조합이 없다, 취업규칙에 있어야 됩니다. 5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자죠. 징계 절차 규정 준수 여부,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심의 및 의결, 재심 절차, 징계 시효, 하자 치유 방어권,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내의 시스템이 있어야 징계 해고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사직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직서 안 받고 서로 이렇게 말로 합의하고 그만뒀다 나중에 가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사직서 거기다 두고 사직서 쓰고 밑에다가 사유
일신상의 사유 이렇게 적고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뭐 수천만 원 횡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민사 혹은 형사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조용히 그만둬야 쓰겠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뭐 횡령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일신상의 사유 반드시 사익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부도 상호간에 하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서류만 믿을 수 있으니까 자필 서명이 된 그 사직서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징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전 통지부터 징계 시효까지 징계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셔야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해고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뭐 해고나 혹은 징계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장 모욕해서 잘린 직원 부당 해고입니다. 사장 앞에서 험담을 했어요.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대요. 노동 부당 해고. 서면 통지 위반 원고 패소 판결까지 내립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고용 관계입니다.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합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기업 내에서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구성원들 모두와 절대적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동의하려는 시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합의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거예요. 니콜라스 르흐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생각으로도 합의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합의할 수 없음에 대한 합의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쓴 절차를 통한 정당화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더 이상 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법을 정당할 수 없고 오로지 절차의 참여를 통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음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절대적 진리가 제 마음의 생각과 불변하게 자연 법칙은 존재한다라고 믿죠. 창조의 원리가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에너지 등가의 원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합의와 무관하게 내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합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없음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리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은 상보적이라는 겁니다. 회사의 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둘이 상보적이에요. 이거를 경영자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버리면 직원들은요, 콰이어트 퀴팅이 일어나요. 우리 사장님은 자기 생각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면요, 몰입이 안 일어나요. 가인지 경영이 뭡니까?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한 문제를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있어서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해서 모인 조직이 기업이죠. 그리고 인재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동료가 되어서 일하자. 이게 가인지 경영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합의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단 말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적 정당성에 대한 미합의의 상태를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사회에서 정당성은 대부분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실정법들이 있습니다. 실정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빨대법이라고 불리우는 일회용품 규제법들. 그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불만이 많죠. 안 맞죠. 안 맞죠. 그리고 또 52시간 규제와 관련돼서 사장 여러분 아니 그 개인들이 합의해서 52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죠.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따릅니까? 그 법을 지킵니까? 왜 그래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지는 않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2시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빨대 쓰지 말아라, 플라스틱 빨대 쓰지 말아라 그러면 안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같이 사회에서의 정당성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사장이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점점점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점점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구성원들이 5명이든 100명이든
구성원들 모두가 요건 요러이러하게 절차적 정당성, 요런 경우는 요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정합니다. 요런 일이 생기면 요렇게 하기로 합니다. 요거는 바꾸는 기준은 요때로 합니다. 라는 것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자주 공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자주 직원들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옳게 여깁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조직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은 대부분 예측 가능성의 3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보편성, 목적성, 투명성, 이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